따다다닥, 삑, 철컥. 늦은 밤 익숙한 도어록 해제음과 함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박진우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집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자신과 집주인 오혜운 누나뿐이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혜운 누나가 왜 그의 생각은 문이 열리며 안으로 들어서는 그림자에 의해 중단되었다.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실루엣은 분명 오혜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차림새는 평소와 달랐다. 몸매가 드러나는 얇은 슬립 원피스, 젖은 듯한 머리카락,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흐트러진 분위기. 누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진우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아무리 한 집에 사는 사이라고 해도 이건 좀 과감한 방문이었다. 혜우는 대답 없이 진우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녀에게서는 옅은 술 냄새와 함께 달콤한 향수 냄새가 풍겼다. 우리 집인데 내가 내 집에 들어오는데 문제라도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잠겨 있었지만 평소의 씩씩함은 여전했다. 아니 그건 아닌데. 옷차림이 좀... 진우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 혜우는 그런 진우를 보며 피식 웃었다. 어머, 얘 좀 봐. 누나가 옷 좀 이렇게 입었다고? 뭘 그렇게 놀라. 여긴 내 집이고 내가 뭘 입든 내 자유 아니겠니? 안 입고 싶으면 안 입는 거고 뭐. 그녀는 짓궂게 윙크까지 해보였다. 진우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이건 좀...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하겠어요. 다른 사람 이 시간에 누가 본다고. 그리고 설령 본다고 해도 상관없어. 혜우는 갑자기 진우의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다. 진우야, 누나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진우는 직감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무슨 일인데요? 누나 저한테 뭘 숨기시는 거예요? 혜우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 이 집이 내 마지막 남은 재산이야.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해.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손등 위로 흘러내렸다. 흑. 진우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늘 당당하고 씩씩했던 혜운 누나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누나 울지 마세요. 일단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지 저한테 자세히 말씀해보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게요. 혜우는 간신히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사실 전 남편 그 인간 때문이야. 그놈이 내 재산 전부를 빼돌리고 이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사채를 썼어. 이번 달 말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집 경매로 넘어가게 돼. 진우는 충격적인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혜운 누나가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 있었다니. 그래서 너한테 돈 좀 빌리려고 왔어. 5억만 빌려주면 돼. 내 전 재산이랑 네가 빌려주는 돈 합쳐서 빚 갚고 이 집을 지킬 수 있어. 그녀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5억 진우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월급은 그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했다. 누나 저는 그만한 돈이 없어요. 설령 있다고 해도.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혜운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역시 안 되겠지. 괜한 부탁을 했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진우가 다급하게 그녀를 붙잡았다. 돈은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누나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대신 제 월세는 좀 탕감해 주셔야겠는데요. 그의 눈빛이 장난스럽게 빛났다. 혜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그 사채업자들 주소부터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한번 만나보죠. 다음 날 밤 진우는 혜운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낡은 창고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지키고 있었다. 사채업자 우 사장의 아지트였다. 진우는 일부러 어수룩한 표정을 지으며 사내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기, 오혜운 씨 빚 문제로 왔는데요. 우 사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사내들은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으며 길을 터주었다. 창고 안은 담배 연기와 술 냄새로 자욱했고 한쪽에서는 카드 게임이 한창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 사장이라고 불리는 험악한 인상의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내 놈이 오해운 그년이 보낸 놈이냐, 돈은 가져왔고, 우 사장이 거만하게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돈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장님께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안대 까진 놈이 감히 나한테 제안을 해. 우 사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진우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혹시 귀신 믿으십니까? 그 순간 창고 안의 모든 전등이 일제히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디선가 섬뜩한 바람이 불어와 촛불들을 꺼뜨렸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고 사내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으악, 귀신이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이어졌다. 잠시 후 다시 전등이 켜졌을 때 창고 안의 모든 사내들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오직 우 사장만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제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언제 나타났는지 모를 진우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혜운의 차용증서가 들려 있었다. 우 사장님 아까 그 제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혜운 씨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조건으로 제가 사장님의 특별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우의 눈빛이 기묘하게 빛났다. 그의 몸 주변에서는 희미한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우 사장은 진우의 모습에서 인간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간단합니다. 차용증서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오혜운 씨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오늘 밤보다 더 끔찍한 일을 겪게 될 테니까요. 그는 경고를 남기고 유유히 창고를 빠져나왔다. 그의 손에는 이미 너덜너덜해진 차용증서 조각들이 들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혜운에게 차용증서를 건넸다. 혜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우와 차용증서를 번갈아 보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정말... 진우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웃어 보일 뿐이었다. 누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잘 해결됐으니까요. 대신 월세 탕감 잊지 않으셨죠? 혜운은 눈물을 글썽이며 진우를 와락 끌어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우야.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진우는 어색하게 그녀를 다독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혜운을 도왔다는 뿌듯함과 함께 자신의 몸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능력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평범했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오혜운의 빚 문제를 해결해 준 이후 박진우의 일상은 겉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회사원으로 출퇴근했고 혜운과는 한 집에 사는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알 수 없는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었고 가끔씩 자신도 모르게 물건을 움직이거나 주변의 소리를 예민하게 감지하는 능력이 발현되기도 했다. 그는 이 모든 변화가 우 사장의 아지트에서 겪었던 그날 밤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섣불리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혜우는 진우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살갑게 대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진우를 위해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그의 옷가지를 챙겨주기도 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를 넘어 어딘가 모르게 연인 사이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진우는 그런 그녀의 변화가 싫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의 회사에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가 떨어졌다. 해외 유력 기업과 합작하여 신기술을 개발하는 중요한 사업이었고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진우의 직속 상사이자 사장의 조카인 손나영 팀장이 아닌 평사원에 불과한 진우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진우 씨, 요즘 사장님 조카인 손 팀장님보다 더 주목받는 것 같던데 비결이라도 있는 거야. 동료 직원이 부러움 섞인 눈빛으로 물었다. 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다. 에이, 무슨 말씀을요. 그냥 우연이겠죠.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최근 들어 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진우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거나 심지어는 회장 비서실에서 직접 그를 찾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태준이라는 이름의 미스터리한 인물이 있었다. 장태준은 최근 회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대주주이자 회장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회사 내에서는 그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그리고 그 장태준이 유독 박진우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손나영 팀장은 이런 상황이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맡아야 할 중요한 프로젝트가 일개 평사원인 박진우에게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고 진우에 대한 질투심과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박진우 씨, 요즘 아주 잘 나가시던데요. 무슨 든든한 백이라도 생긴 모양이죠. 손나영은 비꼬는 말투로 진우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녀는 평소 진우에게 은근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듯한 그의 모습에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낀 것이다. 진우는 손나영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이상한 일들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장태준이라는 인물은 대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장태준이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이번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프로젝트 담당자들과 직접 면담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면담 대상자 명단에는 당연히 박진우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면담 당일 진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장실로 향했다. 회장실 안에는 장태준과 함께 회사 회장, 그리고 손나영 팀장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장태준은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신사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날카로운 통찰력이 느껴졌다. 자네가 박진우 군인가? 장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진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네, 그렇습니다. 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장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듣던 대로 아주 흥미로운 젊은이로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자네의 아이디어가 아주 훌륭하다고 들었네. 혹시 자네가 가진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겠나? 특별한 능력,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장태준은 이미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일까? 손나영은 장태준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끼어들었다. 회장님, 박진우 씨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저 평범한 직원일 뿐인데요. 그녀는 진우가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상황을 참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장태준은 손나영을 차갑게 한번 쏘아보고는
다시 진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박진우 군 자네는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나 며칠 전 자네가 슈퍼마켓에서 아무도 모르게 고급 인삼 한 뿌리를 손에 넣었던 일, 그리고 어젯밤에는 자네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불량배들을 혼자서 전부 제압했던 일까지. 이 모든 것이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나 진우는 할 말을 잃었다. 장태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는 듯했다. 그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며 자신에게 원하는 것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장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자네 몸속에 있는 그 힘 아주 위험하면서도 매력적인 것이지. 하지만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자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나는 자네를 돕고 싶네.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쓸 수 있도록 말이야.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진우는 쉽게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빛 뒤에는 무언가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저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진우가 경계하며 물었다. 장태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자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역할은 자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면담이 끝나고 회장실을 나온 진우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장태준이라는 인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현된 초능력,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미지의 운명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오혜운으로부터 문자가 도착했다. 진우야,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같이 저녁 먹을래?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네, 좋아요 누나. 어쩌면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혜운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들의 평범한 저녁 식사가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또다시 장태준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박진우는 오혜운이 정성껏 차려준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진우는 잠시나마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혜운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우의 집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며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장태준이었다. 박진우 군 저녁 식사는 맛있게 했나? 장태준은 마치 자기 집처럼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진우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그리고 제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죠? 장태준은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다. 비밀번호쯤이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네. 그리고 오늘 내가 온 것은 자네에게 아주 중요한 물건을 전해주기 위해서일세. 그는 나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열어보게. 자네가 가진 힘의 근원과 관련된 물건이니. 진우는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검은색 흑요석으로 만들어진 듯한 작은 조각상이 들어있었다. 조각상은 독수리 머리를 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그 표면에는 알아보기 힘든 고대 문자들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조각상에서는 기묘하게도 진우의 몸속에 있는 그것과 비슷한 차갑고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이것은 아즈텍 문명의 유물일세. 정확히는 그들이 숭배했던 독수리 전사를 형상화한 것이지. 그리고 자네 몸속에 있는 그 정체불명의 액체 역시 이 유물과 깊은 관련이 있네. 장태준이 설명했다. 진우는 충격적인 사실에 할 말을 잃었다. 아즈텍 문명 독수리 전사 자신의 몸속에 있는 것이
그런 고대의 힘이란 말인가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일세. 수년 전 내가 후원하던 한 고고학 발굴팀이 남미의 정글 깊숙한 곳에서 이 유물과 함께 정체불명의 액체가 담긴 용기를 발견했네. 그 액체는 엄청난 에너지를 지니고 있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주변의 유기물을 흡수하며 스스로 증식하는 위험한 물건이었지. 장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진우의 반응을 살폈다. 나는 그 액체를 연구하여 인류를 위해 사용할 방법을 찾으려 했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액체의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었지. 그리고 그 액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자네 몸속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고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그저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고대 문명의 비밀과 관련된 위험한 실험의 결과물이라니. 그럼 제가 슈퍼마켓에서 훔쳤다고 하셨던 그 인삼은 그것 역시 액체의 일부였네. 자네가 무의식 중에 그 힘에 이끌려 손을 뻗었던 것이지. 자네의 초능력은 그 액체가 자네의 뇌와 신체 조직을 침식하며 발현된 것이고, 하지만 명심하게. 그 힘은 강력한 만큼 위험하네. 계속해서 자네의 뇌를 잠식하며 결국에는 자네를 완전히 집어삼킬 수도 있어. 이 조각사랑은 그 힘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걸세. 진우는 조각상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감촉과 함께 강력한 에너지가 그의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혼란스러움이 조금이나마 가라앉는 듯했다. 왜 저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저를 도우려는 이유는 또 뭐고요? 진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장태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자네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닐세. 오히려 자네와 함께 세상을 바꿀 위대한 일을 도모하고 싶네. 자네가 가진 그 힘은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인류 전체에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만약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간다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지.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진우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때 욕실에서 오혜운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장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네. 이 조각상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보게. 그리고 조만간 자네에게 정식으로 제안을 하나 하겠네. 아주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 될 걸세. 장태준이 떠난 후 해오는 거실의 낯선 분위기와 진우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진우는 차마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최근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고대의 유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애둘러 설명했다. 해오는 진우의 말을 믿기 어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다. 진우야,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네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든 나는 항상 네 편이야. 그러니까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마.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그녀의 위로에 진우는 큰 힘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용기가 생겼다. 다음 날부터 진우는 장태준이 남기고 간 조각상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신기하게도 조각상을 지니고 있을 때는 몸속의 에너지가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초능력도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서는 여전히 수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손나영 팀장은 더욱 노골적으로 그를 견제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회사 내에서는 그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미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진우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장태준 혹은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세력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자신을 시험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을 자신들의 계획에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황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 자신을 둘러싼 음모의 실체를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야 했다. 박진우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고대 아즈텍의 신비한 힘이,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결의가 함께하고 있었다. 아즈텍 조각상을 지니게 된 후 박진우는 자신의 초능력을 이전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주변을 웨이라오위오 둘러싸다 한 위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손나영 팀장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정체불명의 미행은 더욱 집요해졌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시험하거나 혹은 어떤 함정으로 유인하려는 장태준의 계획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극도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다. 그들은 진우를 외딴 골목으로 유인하여 집단으로 공격하려 했지만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진우는 침착하게 그들을 제압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괴한 중 하나의 휴대폰에서 의미심장한 통화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다. 통화 상대는 다름 아닌 손나영 팀장이었다. 역시 그녀도 한패였나. 진우는 씁쓸함을 느꼈다. 손나영이 자신을 질투하고 견제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을 해치려 할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진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 회사에 출근하여 손나영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에게 쌀쌀맞게 대했지만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숨겨져 있는 듯 했다. 진우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장태준의 의도가 무엇이든 일단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들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혜운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다. 혜운은 처음에는 진우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진우야, 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너를 믿고 지지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게. 혜운의 도움으로 진우는 손나영의 비리를 캐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장의 조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중요한 프로젝트 정보를 경쟁사에 빼돌리는 등 온갖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범죄 증거들을 차곡차곡 수집했고 마침내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회사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손나영은 모든 비리가 드러나 회사에서 해고됨과 동시에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진우를 원망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손나영 문제가 해결된 후 진우는 자신을 미행하던 자들의 배후를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과거 자신과 함께 장태준의 후원을 받았던 연구팀의 일원이자 한때 절친했던 동료였던 곽지훈이었다. 곽지훈은 진우와 마찬가지로 아즈텍 액체의 영향을 받아 초능력을 지니게 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진우와 달리 자신의 힘을 어두운 목적에 사용하고 있었고 장태준의 밑에서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진우를 미행하고 위협했던 것도 바로 그의 짓이었던 것이다. 지훈아, 네가 왜 이런 짓을... 진우는 믿었던 친구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다. 곽지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랜만이네, 진우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지. 너처럼 어리석게 정의나 선을 따지는 셔석들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어. 그는 진우에게 장태준의 진짜 계획에 대해 털어놓았다. 장태준은 아즈텍 액체의 힘을 이용하여 세상을 지배하려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우와 같은 초능력자들을 이용하거나 혹은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곽지훈은 장태준의 밑에서 일하며 그 야망을 돕고 있었던 것이다. 장태준 회장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셨다. 힘과 질서가 지배하는 완벽한 세상이지. 너도 우리와 함께한다면 그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있어. 곽지훈은 진우를 회유하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너희 같은 악당들과 손을 잡을 생각 없어. 그리고 장태준의 야망은 반드시 내가 막을 것이다. 두 친구는 결국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적이 되었다. 진우는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깨닫고 큰 충격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오해훈과 함께 장태준과 곽지훈의 음모를 막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또 다른 조력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과거 장태준의 연구팀에서 일했지만 그의 야심을 경계하여 팀을 떠났던 진 교수, 그리고 장태준의 양녀이지만 그의 방식에 반기를 들고 비밀리에 진 교수를 돕고 있던 장윤아였다. 진 교수와 장윤아는 진우에게 장태준의 약점과 그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장태준의 비밀 연구소를 찾아내고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실험들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장태준과 곽지훈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들은 이미 진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진우의 운명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과연 이 거대한 음모를 막고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배신한 친구와의 숙명적인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곽지훈과의 만남 이후 박진우는 장태준의 검은 야망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탔다. 그는 오해훈 진 교수 그리고 장윤아와 함께 장태준의 비밀 연구소를 찾아내기 위한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했다. 진 교수의 기억과 장윤아가 빼돌린 단편적인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연구소는 혜성시 외곽에 버려진 화학 공장 지하에 위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작전 당일 밤, 네 사람은 어둠을 틈타 화학 공장으로 향했다. 공장 주변은 삼엄한 경비 병력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우의 초능력과 다른 세 사람의 치밀한 계획 덕분에 그들은 무사히 내부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지하 연구소는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음산했다. 복잡한 미로처럼 얽힌 복도를 지나자 수많은 실험실과 정체불명의 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실험들이 자행되고 있었다. 장태준은 아즈텍 액체의 힘을 이용하여 강력한 유사신 전사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제거당하고 오직 명령에만 복종하는 살인병기나 다름없었다. 또한 그는 액체의 힘을 더욱 증폭시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가공할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런 미친 짓을 진우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장태준의 야망은 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네 사람은 연구소의 핵심 시설인 중앙통제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모든 실험 데이터를 파괴하고 장태준의 계획을 세상에 폭로할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연구소의 감시망에 포착된 뒤였다. 중앙통제실로 향하는 마지막 복도에서 그들 앞을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곽지훈과 수십 명의 유사신 전사들이었다. 올 줄 알았다, 박진우. 곽지훈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잔혹해져 있었다. 내 놈의 어리석은 정의감이 결국 내 놈을 이 무덤으로 이끌었구나. 헛소리 그만둬. 곽지훈 내 놈이야말로 장태준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는 주제에 진우가 맞받아쳤다.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진우는 유사신 전사들을 상대하며 곽지훈에게 접근하려 했고 오해훈과 장윤아는 진 교수를 엄호하며
중앙통제실로 진입할 기회를 노렸다. 유사신 전사들은 강력했지만 진우 역시 아즈텍 조각상의 도움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었다. 그의 주먹과 발길이 닿을 때마다 유사신 전사들은 힘없이 나가떨어졌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나도 많았다. 진우의 몸에도 조금씩 상처가 늘어갔다. 오해운과 장윤아는 필사적으로 진 교수를 보호하며 통제실 문을 해킹하려 애썼다. 하지만 곽지훈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고 더욱 거세게 공격해왔다. 그의 공격은 진우에게 집중되었고 진우는 점점 더 수세에 몰렸다. 곽지훈의 날카로운 공격에 진우는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비틀거렸다. 피가 솟구쳤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진우야 오해운이 절규하며 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유사신 전사들에게 가로막혔다. 곽지훈은 승리를 예감한 듯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진우에게 다가갔다. 이제 끝이다, 박진우. 내 놈의 어설픈 영웅놀이도 여기까지다. 그가 진우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갑자기 연구소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장에서 거대한 파편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연구소의 자폭 장치를 가동한 것이었다. 이게 무슨... 곽지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진 교수가 외쳤다. 내가 한 짓이다. 이 연구소와 함께 내 놈들의 야망도 모두 끝장내주마. 그는 이미 중앙통제실에 잠입하여 자폭 장치를 작동시킨 뒤였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미친 영감탱이가... 곽지훈은 분노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연구소는 빠르게 붕괴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화염과 파편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진우야 어서 피해. 오해운이 진우를 부축하며 외쳤다. 진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해운과 윤아를 데리고 연구소를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곽지훈은 끈질기게 그들을 방해했다.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없다는 듯 발악하고 있었다. 내 놈들만이라도 내 손으로... 무너져 내리는 연구소의 잔해 속에서 진우와 곽지훈의 마지막 사투가 벌어졌다. 두 사람의 초능력이 격렬하게 충돌했고 그 여파로 주변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마침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연구소 전체가 땅속으로 완전히 함몰되었다. 현장에는 거대한 싱크홀만이 남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희미한 의식 속에서 진우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신이 드나? 박진우 군. 눈을 뜨자 그의 앞에는 장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무너진 연구소의 잔해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진우와 오해운 그리고 장윤아를 구해낸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싸늘했다. 진 교수와 곽지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우가 힘겹게 물었다. 장태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둘 다 죽었네. 그리고 자네 몸속에 있던 아즈텍 액체도 이번 폭발의 충격으로 대부분 소멸된 것 같더군. 이제 자네는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간 걸세. 평범한 인간. 진우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장태준의 야망도, 곽지훈의 배신도,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던 초능력까지도. 하지만 장태준의 다음 말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네, 박진우 군.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장태준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자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 했지. 그 역할은 바로 내 새로운 시대를 열 재물이 되는 것일세. 그의 손짓에 따라 어둠 속에서 수많은 그림자들이 나타나 진우와 그의 일행을 에워쌌다. 그들은 장태준이 비밀리에 키워온 유사신 전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들이었다. 모든 것이 장태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진 교수와 곽지훈을 이용하여 진우를 시험하고 마지막에는 그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던 것이다. 절체절명의 위기. 초능력마저 사라진 지금 박진우는
과연 이 마지막 시련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무너진 연구소의 잔해, 위 박진우는 자신을 둘러싼 검은 그림자들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다. 장태준의 정예 병력들은 이전의 유사신 전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기와 힘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 자신은 방금 전 폭발의 여파로 대부분의 초능력을 잃은 상태였다. 이제 그는 평범한 인간이나 다름없었다. 오해운과 장윤아는 진우의 곁을 지키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의 앞에서 쓰러지지 않으려 애썼다. 재물이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진우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장태준에게 물었다. 장태준은 마치 자비라도 베푸는 듯한 오만한 미소로 대답했다. 아주 간단하네, 박진우 군. 자네 몸속에 남아있는 그 미미한 아즈텍 액체의 에너지는 내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데 필요한 마지막 열쇠일세. 자네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한 거룩한 희생양이 되는 것이고. 그의 말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즈텍 액체의 힘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이라도 되려는 듯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될 것이 뻔했다. 미친 소리. 진우가 읊조렸다. 미친 소리라고 하하하. 장태준이 광소를 터뜨렸다. 곧 알게 될 걸세. 누가 정말로 미쳤는지, 그리고 누가 이 세상의 새로운 지배자가 될 것인지. 장태준이 손짓하자 그의 정예 병력들이 진우 일행에게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은 감정 없이 차가웠고 손에는 날카로운 무기들이 들려 있었다. 도망칠 곳도 맞서 싸울 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안 돼. 진우야. 오해운이 진우의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진우는 그녀를 뒤로 밀어냈다. 누나윤아 씨, 제 뒤에 계세요. 제가 어떻게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초능력이 사라진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때 장윤아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비록 장태준의 양녀였지만 그의 광기 어린 야망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장치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아니 장태준 회장님,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당신의 계획은 세상을 파멸로 이끌 뿐이에요. 윤아가 외쳤다. 장태준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리석은 것. 네가 감히 나를 막겠다고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저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던 이 연구소에 모든 데이터를 백업해 두었어요. 만약 저희를 해치려 한다면 이 모든 자료를 세상에 공개해서 당신의 추악한 실체를 폭로할 거예요. 윤아가 손에 쥔 장치를 높이 들어 보였다. 그것은 연구소의 모든 정보가 담긴 휴대용 저장 장치였다. 장태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윤아가 그런 배짱을 부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내 다시 오만한 미소를 되찾았다. 흥미롭군. 하지만 그 자료가 세상에 공개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네. 나는 곧 신이 될 것이고 신에게는 과거의 오점 따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너희를 내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본보기로 삼아주지. 장태준이 다시 손짓하려던 순간 진우의 품속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가 지니고 있던 아즈텍 독수리 전사 조각상이었다. 조각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을 발하며 진우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이건. 장태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조각상이 그런 힘을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다. 진우 역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놀랐다. 사라졌던 힘이 다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순수한 에너지가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조각상은 폭발로 인해 흩어졌던 아즈텍 액체의 잔존 에너지를 끌어모아 정화시키고 그것을 진우의 몸과 완전히 융합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장태준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진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기운은 장태준의 정예 병력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마침내 빛이 가라앉고 진우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의 눈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그의 몸에서는 고대 전사의 위엄과 신성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 박진우가 아니었다. 그는 아즈텍 독수리 전사의 힘을 완전히 계승한 새로운 존재로 각성한 것이었다. 장태준, 내 놈의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장태준은 분노와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아즈텍 액체의 농축액이 담긴 작은 유리병이었다. 내 놈이 신의 힘을 얻었다고 해도 이 액체의 순수한 파괴력 앞에서는 버티지 못할 것이다. 장태준은 유리병을 진우에게 던지려 했다. 하지만 진우의 움직임은 그보다 빨랐다. 그는 번개처럼 장태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목을 꺾고 유리병을 빼앗았다. 그리고는 그 액체를 하늘 높이 던져버렸다. 액체는 공중에서 햇빛을 받아 기화하며 사라졌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의 대기를 왜곡시키는 듯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했다. 이제 내 놈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진우가 장태준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장태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야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진우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오해운과 장윤에게 다가가 그들을 안심시켰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땅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늘에서는 검붉은 먹구름이 몰려왔고 그 중심에서 거대한 차원의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악하고 강력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장태준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며 외쳤다. 하하하, 끝난 게 아니다. 박진우, 내가 열려고 했던 것은 단순한 새로운 시대의 문이 아니었어. 그것은 바로 다른 차원의 신을 이 세계로 불러들이는 관문이었단 말이다. 이제 곧 진정한 파괴의 신이 강림하여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모든 것을 막지 못한 죄책감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겠지. 그의 광기 어린 외침과 함께 차원의 균열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의 형상은 온 세상을 절망으로 물들일 만큼 끔찍하고 거대했다. 박진우는 직감했다. 이것은 장태준과의 싸움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어쩌면 인류 전체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방금 전 얻은 새로운 힘으로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아낼 수 있을까? 차원의 균열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존재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다. 거대한 그림자는 하늘을 뒤덮었고 그 중심에서는 수많은 촉수와 기괴한 눈들이 번뜩이며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장태준이 파괴의 신이라 불렀던 다른 차원의 절대자였다. 그 존재가 내뿜는 사악한 기운만으로도 대지는 비명을 질렀고 하늘은 빛을 잃었다. 박진우는 본능적으로 오해운과 장윤아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존재의 압도적인 힘 앞에 경고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은 황금빛 독수리 전사의 그것처럼 용맹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내 놈이 불러들인 재앙인가 장태준. 진우가 낮게 읊조렸다. 장태준은 이미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광소를 터뜨리고 있었다. 보아라, 박진우 진정한 신의 강림이다. 이제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고 나는 그분의 가장 충실한 종이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했다. 차원의 존재는 장태준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오직 세상을 파괴하고 모든 생명을 집어삼키려는 듯한 순수한 악의만을 내뿜고 있었다. 안 돼. 이대로는. 오해운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진우는 혜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누나. 내가 있잖아요. 반드시 막아낼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품속에 아즈텍 독수리 전사 조각상을 꺼내 들었다. 조각상은 그의 의지에 반응하듯 이전보다 더욱 강렬한 황금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 빛은 진우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 그의 등에서는 거대한 황금빛 독수리 날개가 펼쳐져 있었다. 괴물아, 내 놈의 상대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다. 진우가 외치며 차원의 존재를 향해 돌진했다. 차원의 존재는 진우의 도전에 반응하듯 거대한 촉수 하나를 휘둘렀다. 촉수는 산을 부수고 바다를 가를 듯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진우는 날렵하게 그것을 피하며 존재의 본체를 향해 접근했다. 두 존재의 싸움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하늘과 땅이 뒤흔들렸고 공간 자체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진우는 독수리 전사의 모든 힘을 끌어내어 싸웠다. 그의 주먹에서는 태양과 같은 빛이 터져 나왔고 그의 발길은 대지를 가르는 번개와 같았다. 하지만 차원의 존재는 너무나도 강력했다. 그의 공격은 번번이 존재의 두꺼운 에너지 방어막에 막혔고 오히려 그의 방역에 진우는 여러 차례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했다. 그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갔고 황금빛 기운도 점점 약해져 갔다. 이대로는 안 돼. 진우는 절망감을 느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거대한 악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바로 그때 그의 귓가에 오해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야, 포기하지 마. 내 뒤에는 우리가 있잖아. 네가 지켜야 할 세상이 있잖아. 그녀의 외침은 진우에게 마지막 남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집중했다. 아즈텍 조각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의 의식은 고대 독수리 전사들의 영혼과 연결되었고 그들의 지혜와 용기가 그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닌 창조와 조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사랑과 희생이라는 것을. 진우는 다시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평온하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파괴적인 힘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다. 대신 그의 온몸에서 순수하고 따뜻한 황금빛 에너지가 흘러나와 세상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 에너지는 차원의 존재가 내뿜는 사악한 기운을 정화시켰고 뒤틀린 공간을 바로잡았다. 차원의 존재는 처음으로 당황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의 사악한 에너지가 진우의 순수한 빛 앞에서 힘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이럴 수가, 이런 힘은 처음 보는군. 존재의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다. 진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너의 어둠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 세상을 넘보지 마라. 그의 외침과 함께 아즈텍 조각상은 눈부신 빛을 발하며 폭발했다. 그 빛은 거대한 황금 독수리의 형상을 이루며 차원의 존재를 덮쳤고 동시에 찢어졌던 차원의 균열을 봉인하기 시작했다. 차원의 존재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비명을 질렀지만 결국 황금 독수리의 빛에 휩싸여 균열 너머로 사라져갔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다시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진우는 힘없이 땅으로 떨어졌다. 그의 몸에서는 더 이상 황금빛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즈텍 조각상도 그의 초능력도 모두 사라진 듯했다. 그는 다시 평범한 인간 박진우로 돌아온 것이다. 오해운과 장윤아는 울면서 그에게 달려갔다. 진우야,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진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 그리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장태주는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야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박진우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돌아가 오해운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장윤아는 진 교수의 유지를 이어받아 과학 연구에 매진하며 인류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힘썼다. 가끔씩 진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곤 했다. 초능력은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구했다는 자부심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냈다는 따뜻한 기억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힘은 초능력이나 거대한 권력이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어느 주말 오후 진우는 해운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햇살 아래 싱그럽게 퍼져나갔다. 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평화이자 행복이었다. 그의 특별했던 모험은 끝났지만 그의 인생이라는 또 다른 위대한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갈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나날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